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공자를 떠올리면 늘 존경받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늘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공자의 삶에도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구절은 그 공자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단했던 시기를 말해줍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군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무려 여러 날 동안 먹을 것이 끊기고 길이 막히고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를 두고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지혜거 진체지간 무상하지교야.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욕을 치른 것은 그 나라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와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공자의 인품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의 냉정함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듣기에는 참 멋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공자는 지혜가 부족해서 곤궁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품이 모자라서 외면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아무도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 고단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성과만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 어느 날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조용히 마음을 알아주는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이 쌓여 사람은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끊어진 삶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 진짜 실력자는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는다. 사람 줄 서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라. 듣기에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당당하고 바르고 정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참고 묵묵히 버텨내면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이 말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도 누군가 한 번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지치기 시작합니다.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이 닿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음은 점점 안으로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수 있다. 당신이 아직 빛나지 못한 이유가 능력이 모자라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은 실력으로 성장하지만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권력자와 가까워야 한다는 말인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라는 뜻인가? 하지만 맹자가 말하고자 한 방향은 그쪽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아첨하거나 기대어 살아가라는 조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름을 잊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공자가 곤궁했던 이유는 권력의 줄을 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칙을 지키다 보니 편하게 기댈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더 고단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권력에 붙어라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을 끊어놓고 살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아첨은 자존을 잃게 만들고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맹자가 말하는 교류란 힘을 빌리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심이 오가는 관계를 뜻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고 오해가 생기면 풀 수 있는 사이.
그런 연결이 있어야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디에 붙어야 하는가를 묻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고 속도가 경쟁력이 되고 앞서 나가는 것이 가치처럼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기준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보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기억해 주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얼마나 넓게 인맥을 펼쳤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관계를 쌓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인생 후반에는 사람의 수보다 사람 사이의 온도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한 사람, 힘들 때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이런 관계 하나가 젊을 때의 수십 개 인맥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과의 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의 과제가 됩니다. 관계의 결이 곱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아니라 서로에게 쉼이 되는 사이라는 뜻이니까요. 사람은 혼자서 태어나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자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속에서 하루를 버텨냅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으면 그 고통은 2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자기답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공자가 공궁했던 이유도 먹을 것이 없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 때보다 마음이 외로울 때 더 깊이 지치고 일이 버거울 때보다 사람이 끊어졌을 때 더 오래 흔들립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많은 사람이 관계를 더 넓히라는 말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맹자가 전하려는 뜻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인연을 끊어내지 말고 이어가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서운하다고 연락을 끊고 마음이 상했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불편하다고 사람을 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갈등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조용함은 어느새 외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을 더 모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연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지 말라는 조용한 당부처럼 들립니다. 관계는 확장보다 유지가 더 어렵고 만남보다 지속이 더 깊습니다. 공자가 진과 채 사이에서 겪었던 곤궁을 우리는 종종 실패의 장면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장면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굶주림 앞에서는 지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외로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자 역시 성인이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갖추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고 도덕을 품었지만 사람의 손길을 얻지 못해 고단한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해서 저렇고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공자의 삶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공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 공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공자의 고난을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곁에 있는가? 누군가는 당신을 떠올리며 가끔 안부를 묻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합니다. 관계가 끊어질수록 삶은 편해지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이 구절은 사람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연을 너무 가볍게 끊어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맹자의 이 한 구절. 공자가 궁궁했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과 위아래로 이어지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공자의 실패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보다 누가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가. 공자의 이 고난의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사람 속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사람 속에서 외롭지 않은 삶을 남겨라.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